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전 시간이 언제였지? 그러니까 전 시간, 한국병합, 일본 한국병합까지 수업을 하고, 다시,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에 대한 수업을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진행하기 앞서가지고요,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요,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신축조약의 이제 결과, 이게 있는데, 제가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자, 신축조약의 결과는 바로, 자,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했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신축조약의 내용 중 핵심인데요. 자, 의회단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축조약으로 인해서 결국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수업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몇 개를,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렇게 미약한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약과 조규, 장정,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서화된 약속. 자, 근데 이제 조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조규는, 자, 구조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전통적인 질서 있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이런 이 나라들과 사이에서의 이제 질서를 이제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 조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에서는 아직까지 청이 우위에 있죠.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바탕에서 맺는 조약이 바로 조규예요. 그러니까 청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약을 맺는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조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우리나라 왕은 청의 황제한테 책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조공 질서에서는요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종속이라고 좀 봐도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 그 나라가 완전히 종속이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속적인 이제 그런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맺는 조약이 바로 조규라고 합니다. 자, 조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조계가 있죠. 조계는 외국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빌려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치외법권을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땅이니까. 근데 그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집단을 이루고 있다. 조계를 이루고 있다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법에 처벌받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고요. 자, 조차는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은요, 난징지역으로 인해서 할애당하죠. 영국이 뺏깁니다. 난징지역이 1845년에 끝났나? 하여튼 그런데 1845년부터 1997년까지 장기간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통치를 받게 됩니다. 기간을 이제 딱 두고 이제 통치를 하는 게 바로 조차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저번 시간에 그리고 병합,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했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했죠. 그 부족한 거 약간 채우고 갈게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몇 가지 조약이 이제 나와 있죠. 책에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국사를 배웠지만 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죠. 난다 하면은 여러분들 수제입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얘기죠. 따봉입니다. 따봉. 자, 근데 뭐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자, 한일의정서는 뭐냐면요, 러일전쟁 중에 이제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요. 우리나라고. 이거는 그냥 조약이라보다도 반강제로 맺은 조약이죠. 자,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땅이 필요하다.
군사적인 요충지를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이 땅을 제공해달라. 마음대로 뺐습니다. 그 땅을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군사기지에 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새도 짓고, 그 땅도 엄연히 주인이 있겠죠. 사유지겠죠. 그러나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겠죠. 자, 그런 이제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이제 땅을 마음대로 점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일의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차 한일협약,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일본은요, 단계적으로 한국을 점령해 가거든요. 임진왜란 때처럼 한 번에 딱 왕만 딱 잡아가지고 끝내려 간 게 아니고요. 왕도 잡지도 못했지만요. 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정한론 얘기 나왔죠? 정한론 왜 정한론을 왜 그거 미뤘냐면요. 한 번에 먹는 것이 하고요. 단계로. 그러니까 차근차근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근차근 먹는 게 억수로 진짜 치밀했다는 얘기죠, 일본이. 자, 경제적 침투를 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그 감옥개혁을 내주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간섭도 하고요. 농성하고 시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가는 거죠. 자, 1차 한일협약은 뭐냐? 경제권, 그리고 자, 그러니까 재정과, 그러니까 경제를 하면 재정이겠지, 재정. 대한제국의 재정, 그리고 자, 정치를 이제 쥐어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권이 쥐어 잡히면은 그 나라 참 힘들죠. 자, 재정 개혁이 가능합니다. 메가타, 화폐 개혁이 가능하죠. 메가타가 이 고문 중에서 하나는 메가타 고문이 자, 화폐 개혁이 가능해가지고요. 별동화로 완전히 쓰레기를 말하면 안 된다. 별동화로 완전히 가치를 하락시켜 버립니다. 일본 화폐로 모두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제1은행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별동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별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파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2차 한일협약은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 이게 바로 외교권 박탈입니다. 자, 이런 데 설명이고요. 자, 바로 14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은 한번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그 기간이.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일본이 이때 아주 영악한 행동을 하죠. 뭡니까? 승전국에 꼽사리에 끼어가지고 참전을 했습니다. 승전국들이 꼽사리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자, 미국하고 뭐 영국 이쪽에 꼽사리에 끼어가지고 승전국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참전해서. 그래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국에 진출했던 서양 여가군들 중에서 패전국들이 식민지를 잃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맞아야 돼요. 중국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던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난 이후부터 식민지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식민지를 누가 주워 먹으려고 합니까? 일본이 이제 승전국의 자격으로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때 때다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이 패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민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독일은. 이것을 이제 일본이 이제 강탈하고자 하는 건데, 자,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21개조 요구사항이죠. 자, 그 21개조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권 침탈은 뭐라 했습니까? 이권 침탈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국가의 돈이 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와 연결되겠죠. 이제 경제력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권 침탈입니다. 자, 독일을 조차지했던 곳들이 전부 다 칭다오의 부분하고요. 점령하고 21개의 요구사항을 들이댑니다. 이 지역을 우리한테 내달라 하는 것이 이제 21개조 요구사항이 있는 건데요. 땅 내달라 하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중국 사람 난렸습니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위안스카이가 여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버려요. 도장 찍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나중에. 자, 이거는 뭐 좀 더 나간 내용이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위안스카이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자, 특히 이제 중국의 반발이 극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그냥 중국 사람들끼리 그냥 사키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깥에 말해야 되겠죠. 바깥에. 국제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그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 대표단 파견합니다. 파리 강화회의죠. 이 파리 강화회의에 중국 쪽 대표단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해외금 하고 좀 비슷하겠죠. 근데 그거는 외교권 없어가지고 뭐 일단 유효무효 됐지만은 중국은 그거하고 경우가 좀 다릅니다. 자, 중국에서 당연히 반발하죠. 땅 뺏기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자, 대표단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당성 알립니다. 21개조 요구사항 이거 전면 무효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중국도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선진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 합니다. 자,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서양 열강들이요. 중국이 주권 인정하는데, 자, 일본이 침탈자고 인정해버려요. 왜? 일본이 이거 전에요. 물밑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더라고요. 이미 다 로비사 활동을 해놨다는 얘기죠. 아주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권 침탈에 대해서 눈 감아버려요. 왜?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도 손해될 거 없거든요. 국제적 사회에서도. 그래서 참 냉정한 시대였죠. 그리고 뭐 나라는 힘이 강해야 돼요. 힘이 강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대표단 파견했는데 뭐 자, 도둑질까지 같이 인정해버리면 참 이거 할 말 없겠죠. 말도 안 납니다. 그냥 기가 차서. 자, 일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만주를 먹었으면 보이는 땅이 있겠죠. 바로 예네주하고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일본이 또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렸는데, 자, 러시아에서요. 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소비에트 이제 연방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이런 이제 와중에 이 레닌이 이끌던 이 볼셰비키 당과 반목이 생겼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백군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백군들이요. 이 러시아의 이제 그 소련의 레닌 이제 볼셰비키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이제 내전해 버립니다. 근데 이 내전을 일본 쪽에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백군 쪽에 지원을 하죠. 백군 쪽 편이 살짝 듭니다. 근데 백군은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죠. 내전을 치게 되면서 뭐 유혈무가 되고 말죠. 근데 일본이 시도는 해봤다는 거죠. 중요한 건. 확대하고자 했는데 성공 못했다. 왜? 백군이 패했으니까. 그 교과서 143페이지 보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2페이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국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된다는 말이죠. 한국사도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 쳐야 되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멀지 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도 여러분들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독서를 많이 하세요. 독서.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이제 파리 강화 회의 이 과정에 아주 이제 대단한 연설이 하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죠. 그 나라 민족의 독립과 그 나라 민족의 일은 그 나라 민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아주 그 보면은 솔깃하죠. 와, 이제 이 민족의 독립을 인정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네. 야, 미국이 이제 우리를 지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자극받았죠. 자극받아가지고 1919년부터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불이 확 이제 끓어오릅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 근데 진짜 냉정합니다. 국제사회 너무 냉정해요. 이거를 어디에다만 적용시킵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에만 적용했습니다. 일본이 패전국입니까? 승전국입니까? 승전국이죠.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고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네, 다 적었으면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뭐 한국사는 여러분들 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됩니다. 독일은 그나마 좀 식민지가 많이 좀 있었지만요,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요 식민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별 효과 없어요.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들입니까? 연합국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죠. 영국, 뭐 미국도 뭐 중간에 참전했잖아요. 자,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식민지 얼마나 많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한테 적용 안 돼요. 90% 이상은 그 나라들이 식민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생산되기 불가해요.
이 우리나라 지식인데 그게 근데 너무 어리석었어요. 여기에 심취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요. 독립에 대한 열망은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배경은 마찬가지로 민족자유주의입니다. 윌슨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거 일본 쪽에다가 말하는 건 아닌데? 일본 조선 우리나라 쪽에 말한 게 아닌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이 너무 좋아요. 옛날부터 그랬지만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프린스턴 대학 출신 아닙니까?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데 그때 우리나라 임정 지도자들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스펙,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던 이 스펙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납니다. 참, 이 스펙이라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펙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못 될 수도 있지만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본에서 만세운동이 한번 벌어집니다. 학생들이. 이팔 독립선이 나오게 된 이후부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뭐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전개. 종교계 대표하고 학생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자, 그 33인 알죠? 33인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33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33인 누군지. 종교계 대표들이 좀 많다니까만 알고 있습니다. 자, 종교계 33인 대표들은요, 자, 음식점 태화관이었나? 거기서, 자, 이제 독립선언하고요. 전화를 합니다. 일본 종료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잡아가라고요. 우리 자손한테 잡아가라. 이러고 그냥 조용하게 잡혀가는데 학생들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날 탑골공원, 이제 탑골공원. 발음 똑바로 해야 되겠네. 탑골공원에서, 자, 독립선언을 외칩니다. 들불체는 번지는 거죠. 그때부터. 시위가 이제 쫙 되니까요. 전국적인 시위를 커지게 되니까 일본 쪽에서 당황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아무래도 무단 통치 기간이었으니까요. 말 안 되려면 패겠다는 거죠. 그냥 몽둥이 패는 게 아니고요. 이거죠. 예. 무력 진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치고 투옥됩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때 숨을 거두고 이제 순국하게 됩니다. 나이가 17살이랐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때 17살이면 그래도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던데. 자, 그래서 이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투옥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포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포기 없습니다. 자, 이 영향이 중요하죠. 자, 위에 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 영향을 인해서 생긴 게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체제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요, 취임하자마자, 자, 뭐라고, 정부 수립 이후 취임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가 48년이었으니까, 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관보에 글이 실려 있어요.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48년, 자, 49년인가? 49년에, 자, 관보에 보니까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얘기가 나는데, 30년이면은 그러면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썼던 얘기예요? 이때죠. 1919년. 여러분들, 어디서 뭐 건국지리는 얘기 들리면 다 무시하세요. 왜? 그게 있습니다.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체제는, 이 민주정 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내려온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이 매우 큰 겁니다. 자, 이렇게 임시정부 수립 했는 게 다가 아니죠. 독립을 해서 싸워야 되겠죠. 여러 민족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자, 중국의 오사운동.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중국에서도 이제는요, 그 양무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양무운동, 뭐 변법 자금운동 이렇게 쫙 거치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깨기 시작해요. 지식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봉건적 잔재는 더 이상 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중국 사람들 인식도 새롭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근현대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근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의식 근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문화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자, 이 144페이지 보면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요, 신문화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유교적 봉건적 질서는 이제 인정하지 말자. 이제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대화다. 자, 신문화를 창조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일본의 21개조 그 요구사항 때문에 중국 사람들 반일 감정이 장난 아닙니다. 완전 폭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하고는 하늘을 질 수가 없다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독도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화 많이 내죠. 비슷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개조 요구사항에 대한 반대겠죠. 함의로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권 침탈이 바로 뭐냐면요, 산둥반도를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둥반도가 어느 쪽이에요? 중국 쪽에서 가장 우리가 눈에 딱 튀는 곳이에요. 요동반도, 산둥반도 이랬죠.
자, 그 산동반도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권을 일본이 장악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은동반도에 대한 이권 차지라 하는 것인데요. 이거 반대하겠죠. 자, 전개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자, 전개. 학생들이 이것들 이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 학생들은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해서 가만보고 있지 않죠. 피 끓는 학생들. 옳고 그름을 굉장히 명확합니다. 따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행동하죠.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니까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가담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이제 이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전국 확산된 거죠. 자, 그래서요, 이 확산으로 인한 결과, 바로 뭐냐면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이 거부합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이 뭐냐면요, 성장국이 패전국에다가 적용하는 이 이제 조약인 것인데요. 이거 이제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페널티 안에도 보면요, 일본이 중국 이권 침탈에 대한 이제 그 묵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베르사유 조약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 위에는 다 적었죠? 정지해놓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건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 자, 요 밑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 밑에 이어지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냐? 결과. 조인을 거부하게 되죠.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 그리고요,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의의는 바로 뭐냐? 반제, 반봉건. 반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사운동이 어디서 인정받은 거랬어요? 신문운동이죠? 반제, 반봉건. 반제국주의입니다. 반제국주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 동아시아 국제질서부터요. 보자. 147페이지까지 정도 나가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등기계약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5월 11일부터라는데, 일단 휴일을 보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계속 찍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적을 하셨네요. 적어주시고요.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판서를 제가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자면요. 이 수업, 지표평가에 다 반영됩니다. 반영되니까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고요. 무슨 부적절 강의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